녹색 맥주병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녹색 테라인가요? 테라. 그러면 또 들어가 보자. 그랬던 거고 실제로 반응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3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오늘 책은 바로 전인구의 주식 투자 일주일 만에 뽀개기 편입니다. 그 다음에 좀 안전한 투자죠. 이건 반대되는 예. 연 10% 월세 받는 예. 뭐 배당주 투자법은 좀 뭐예요? 배당주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이제 배당을 많이 주면 좋은 배당주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투자해서 얻어야 되는 수익은 주가 상승분 그리고 배당분 네.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제가 뭐 이제 주택을 하나 샀는데 월세도 받고 매매 차익도 얻게 되면은 우리가 그 수익을 다 합쳐서 수익을 냈다 하잖아요. 그렇죠. 월세에서는 수익이 났지만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네. 그 이상의 손해가 났다. 그러면 이거는 임대 투자로 수익을 냈다라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럼 배당주도 그런 경우도 많은데 배당률은 좋은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그 기업들은 문제가 있는 기업일 경우가 많겠죠. 이익도 없는데 계속 배당만 하고 그만큼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네. 그러면 어떤 배당주를 투자해야 가장 좋은 상황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나면서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만 네. 나중에 내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하나 잘못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면은 과연 주가가 꼭 오르는 게 맞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은행주가 그래요. 지금 굉장히 퍼도 낮은 상태에다가 배당도 좋고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회사가 계속 업종이 네. 경기 민감하지 않은 상태인 거냐 아니면은 앞으로도 유망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배당주를 고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 전으로 되돌아보도록 할게요. 10년 전에 맥쿼리 인프라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제 뭐 민자고속도로를 이제 설치하고 네. 거기서 통행세를 계속 이제 몇십 년 동안 받다가 이제 국가에 반납하고 그렇게 되는 조건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민자고속도로 설치했다가 만약에 통행료가 제대로 안 나와서 손해를 보면 어떡하냐 라고 해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메꿔주느냐? 국민 세금으로 메꿔줍니다. 원금을 메꿔주는 게 아니라 수익까지 메꿔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그런 회사로 보여지겠지만 투자자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해서 다시 배당을 내서 국민들이 다시 얻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면 배당금은 10년 동안 2배가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주가는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거의 작년에 4배까지 올랐었는데 그럼 내가 3억으로 은퇴를 한다 했을 때 당시 수익률로 치면은 한 연 3천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3억이 10억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배당금 3천만 원이 지금 한 연 7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내가 배당주를 잘 투자만 해도 노후를 굉장히 풍족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랬었냐면 그 당시 때 엄청 고민을 했던 게 맥쿼리에 투자를 할까 원룸을 지을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막 원룸 부지를 돌아다녀 보고 했었는데 원룸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왔던 게 당시에 원룸이 저렴하면 공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었고 아니면 좀 원룸을 했을 때 공실이 없겠다 싶으면 땅값이 굉장히 비싸서 마진이 안 좋았었고 둘 다 괜찮고 정말 좋다라고 보면 옆에 사람들이 6개월이면 원룸을 따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노후 투자로 지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3년에서 5년 정도를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던 결론을 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러지 않고 맥쿼리 인프라라는 걸 찾았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의 결과는 좀 달라졌었겠죠. 요즘 이제 곧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 턴어라운드 기업과 네. 그 다음에 그런 업종은 과연 몇 배의 수익이 나는 거 그런 걸 찾아야 우리가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황이 우선 안 좋아야 돼요. 기본 전제가. 10배를 벌려면 피터 린치가 말한 대로 10루타를 치려면 우선은 업황이 기본적으로 안 좋은 상태이지 좋은 기업이 10배 더 오르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나빠서 사람들이 실망만 가득하고 기대는 그렇죠. 하나도 없었던 주식이 갑자기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때 말로 홈런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구로 치면은 똑딱이 타자라 불리는 1번 타자가 나왔는데 그냥 쳤는데 말로 홈런이 걸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선수가 정말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는 업종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어디 쪽? 섹터니까 그래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어디가 좀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진짜 한 달 전에만 이야기를 했었다라 치면 저는 오히려 해운업종
해운. 네, 뭐 해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네. 물동량이 어떻게 증가하느냐. 근데 이제 8월 달에 봤더니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투기 세력이 들어간 건가 아닌가 봤는데 또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전국에서 인프라 공사가 던져지고 있었고 물동량이 느는 게 보였고 우리나라 이제 해운 회사들이 오죽하면은 막 임시 선박을 투입할 정도로 정말 물동량 자체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동량이 부족해지고 해운 운임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본다라는 거죠. 네. 이 해운 운임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가 제일 극단적이었었는데 그 발틱 해운 운임 지수로 해서 BDI 지수가 1만까지 찍었었고 지금이 이제 1000 몇 대예요. 그리고 발틱 해운 운임 지수가 그동안 아무리 좋아봤자 뭐 3000도 안 갔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도 그 시절의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해운업도 10년 이상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해운업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선주들이 주문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됩니다. 배를 2년 동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낮은 선가로 예약이 차요. 그러다가 도크가 다 차서 더 이상 주문을 못 받을 수준이 되면은 배의 선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배는 이익 구조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2005년, 6년, 7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조선주가 막 20배 이상 오르고 막 해운주도 10배 가까이 오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이클 주기를 봤을 때 한 번쯤 그런 주기가 오는 타이밍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고 그게 전제가 되려면은 유가가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줘야 되고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와야 되고 전 세계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인프라 공사가 계속 착착 진행이 되면서 물동량이 계속 늘어나 준다는 조건 하에 그런 가능성도 기대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종식되는 게 여기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네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의 종식 신호가 증시 전반에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라 봐요. 그치, 증시 전반인데 해운 쪽에는 해운 쪽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대출을 받아서 배를 주문하게 되는데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낮은 상태인데 물동량만 좋아진다. 그러면 낮은 금리로 배 선박 금융을 통할 수도 있는 거니까 더 마진이 크게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상황배 업종별 실전 투자인데 대박 사례에서 주식 투자 꿀팁 찾는 방법 이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생활 속의 발견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2019년 1월인가요? 네. 그때 갑자기 이제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뭔가 변화의 기류를 느꼈어요. 저는 카스 주세요 라고 안 해도 알아서 카스가 오던 시절이었어요. 식당에 회식 그렇죠. 자리에. 근데 어느 날 아줌마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맥주를 줄까요? 왜 이러시지? 그래서 쫙 봤더니 200석 이상 테이블이었는데 녹색 맥주병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녹색 테라인가요? 테라. 예. 그러고 나서 요새 젊은 친구들 위주로 뭐 테슬라 이러면서 얘기되면서 막 유행을 많이 탔었거든요. 근데 설마 이게 유행을 탈까라 했었는데 실제로 반응이 정말 좋았고 어느 순간부터 녹색병의 비중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때 주가가 안 올랐어요. 오히려 주가는 되게 점진적으로 좀 바닥세를 엮었었거든요. 테라 회사가 어디죠?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구나. 예. 요 시점이었는데 요때였는데요. 주가가 원래 한탕 이제 2만 원까지도 갔었던 건데 2만 원 넘게 갔었던 주식인데 주가가 오히려 바닥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잘못돼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증시 자체가 나빴어요. 그러면 여기는 좋은 제품을 개발했고 드디어 맥주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반응도 좋은데 다만 증시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주가는 더 떨어졌고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는 안전마진이 확보된 거죠. 배당금이라는 걸로.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던 거고 실제로 반응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3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버신 분도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병을 이걸 주조를 한대요. 병뚜껑을 주조하는데 이 주문이 새로 들어왔는데 어디에 쓰이는 병인지 모르겠는데 한 맥주 회사가 그 병 주문을 발주를 엄청나게 넣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발주가 많이 들어왔지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기존의 맥주병도 아니고 새로운 맥주병이 이거다. 이게 뭔가 신제품이 나왔고 자기네 스스로도 자신감이 장난 아니겠구나. 투자해보자 해서 투자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희 구독자 중에. 크게 벌었어요. 네, 뭐 그렇게 버신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그냥 지나갈 것으로 볼 것이냐, 잡을 것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 주변 우리 순간에도
계속 이런 주식들이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야, 테라라고 하니까 저도 확 와닿네요. 예. 저도 어느 순간부터 테라 주세요. 카스 말고 맥스 말고 예. 테라 달라고 했는데 야, 이건 술 좋아하는 남자들이라면 약간 알죠. 반성해야 되네. 맥주 산업의 구조를 잘 보셨어야 되는데 당시 하이트 진로가 왜 저평가를 받았냐? 소주에서는 압도적인 이익을 냈지만 맥주에서 계속 적자를 냈습니다. 그때 점유율이 20% 조금 넘었을 거예요. 22%. 그러면 맥주 점유율이 22%면 적자라는 거고 70%가 약간 넘었던 카스는 당기 순이익이 5천억이 났었어요. 그럼 맥주라는 거는 전형적인 장치 산업인 거고 영화처럼 손익 분기점이 존재하는 사업이에요. 그 점유율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수익이 가속화를 붙으면서 막 올라가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은 잘 팔아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테라라는 게 나왔고 하이트보다는 더 인기를 얻지 않았을 것인가. 그래서 반영하게 됐던 거고요.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저는 예전에 마트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9시 이후에 돌아다니면 세일을 해요. 아, 그쵸, 세일하죠. 그래서 세일하죠. 즉석식품 이제 세일 받으려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때 보면서 이제 습관 중에 하나가 가격을 그냥 계속 봅니다. 돌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거 물가가 올랐네 안 올랐네가 이제 어느 정도 체크가 됐었어요. 그랬을 때 어느덧 봤더니 모 회사가 점점 이제 냉동식품 비중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참치회사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늘어나고 있었고. 동원? 네. 그러면서 이게 또 마진이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집에서 밥을 먹는 비율이 늘어났었어요. 1인 가구가 늘고 네. 집에서 밥을 먹는 비율이 늘어났었고 그러면서 이 제품들의 가격이 인상됐을 때 굉장히 이익을 얻겠구나 라고 봤던 거고요. 실제로 제가 외국에 갔더니 비비고가 해외 마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던 것들이었던 거죠. 이 기업들이 힌트를 어디서 찾았냐면 한류에서 찾은 것도 있어요. 지금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한류가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한류라는 고속도로를 깔아줬어요.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맞아. 거기에 기업들이 그대로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한류가 유행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공한 기업이 화장품 회사예요. 그쵸. 네, 그래서 화장품에서 주가가 이때부터 막 급상승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이제 CJ CGV가 해외로 진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먹거리가 진출을 했었는데, 영화 산업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수익을 못 내면 그대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고, 먹거리 같은 경우는 재고를 좀 밀어 넣어 보면서 조금 수익이 난다 싶을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거리 산업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면 한류가 끝나는 순간까지는 화장품과 뭐 먹거리라든가 이런 무임승차주들은 괜찮을 수 있겠다라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한계가 올 수도 있다라 봐요. 물론 진짜 몇 년간은 거의 K-팝의 시대, K-드라마 그렇죠. 시대라고 보지만 네. 예전에 비틀즈가 유행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 보면은 뭐 좀 누나들 보면 다 막 팝송 듣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시즌과 비슷하게 J-팝이 되게 유행했었고요. 그러다 이제 K-팝의 시대가 왔는데 과연 K-팝이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왕권을 언제까지 유지할까? 그쵸. 그럼 만약에 가장 위협적인 데는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은 상상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차이나팝? 그렇죠. 네, 치고 올라가겠죠. 치고 올라오겠죠. 네, 좀 발음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다음번에는 또 거기에서 무임승차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봤던 겁니다. 실제로 제가 태국에 갔을 때 태국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나서 도요타가 이제 전성시대를 열었거든요. 그렇듯이 누군가가 인프라를 깔아주는 애가 있을 거고 거기서 승차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승차하는 애들 투자하면 얘는 비용 부담 없이 올라가죠. 우리가 만약에 인프라 까는 거에 투자가 늦었다면 승차를 누가 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네. 미국 식품주 같은 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1987년에 워렌 버핏이 이제 한 $2대에 코카콜라 주식을 엄청나게 매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코카콜라가 성장하지 않는 주식이라 생각하겠지만 당시에 코카콜라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였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헐리우드 영화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코카콜라가 계속 노출이 돼요. 뭐 맥도날드니 뭐니 미국의 이제 식품 기업들이 계속 브랜드를 타고 PPL로 넘어갔기 때문에 계속 신흥국들은 계속 이제 그 콜라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고 그 브랜드 가치가 인정받고 지금의 성장을 가져왔죠.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가 성장할 때 코카콜라도 당연히 사실
피자 먹을 때, 치킨 먹을 때 그럼요. 없으면 아, 그럼요. 이상해. 특히 치킨은 솔직히 맥주로 대체가 되는데 네. 피자는 맥주로 대체가 햄버거도 맞아요. 햄버거 맥주랑 먹으면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아, 있어요. 그럼요. 딱 맞는 조합들이 있어서. 그래서 또 코카콜라가 또 성장성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시 또 성장성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커피 산업이 굉장히 성장할 거라 봐요. 아, 지금 어떤 것들을 봤느냐면 호주에서 뭘 봤느냐면 네. 원래 호주는 바리스타들이 쟁쟁한 도시라서 그렇죠. 어떤 스타벅스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그랬었는데 최근에 한 1, 2년간 호주에서 굉장히 스타벅스 지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호주로 유학을 왔던 중국 유학생들이 네. 스타벅스에 굉장히 좋아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의 고객이라는 거예요. 점포를 늘려도 충분히 고객이 나와서 점포가 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거고 그러면 이제 커피 먹는 문화를 보여줄 건데 일반적으로 젊은 대학생들은 그 소비를 그 주도하는 트렌드층으로 바뀐다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1년에 커피를 5잔 마십니다. 얼마 안 마시네? 굉장히 적게 마셔요. 왜냐하면 차 문화가 기본적이기도 하고 이 동해안과 서해 내륙의 그 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직 소득이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직 커피 문화가 대세가 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1년에 200잔 이상 마십니다. 야,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거네. 네, 일본도 200잔 이상 마시고 미국도 200잔 이상 마셔요. 1년에. 그럼 스타벅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코카콜라가 그럼 왜 성장을 하느냐라는 질문에서는 코카콜라 경영진도 그거를 알아서 2018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프랜차이즈인 코스타 커피를 인수했습니다. 영국의 코스타 커피를 인수했는데 커피라는 성장성을 보고 이제 새로운 성장성으로 갈아탄다라는 거죠. 결국 먹거리라는 거는 결국 이제 어떤 품목을 교체해 나가면서 변신을 유지한다라는 거고 코카콜라 홈페이지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의외로 탄산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주스라던가 생수라던가 스포츠 음료라던가 이런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탄산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었고 여기에 커피라는 성장 동력을 장착해서 또 새로운 또 성장 시대를 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이제 본인들의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도 변화하고 있는 거네요.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전히 주식 투자 위험하다. 아니면 나는 예금, 뭐 부동산에만 포커스 두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왜 주식 투자 해야 되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굉장히 다양하다 생각해요. 네. 뭐 물론 본인만의 방식으로 다 다양하게 벌 수 있다라 보는데 네. 특히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꼭 말하고 싶어요. 네. 예전만 해도 제가 이제 공덕에서 2015년에 저희 연예인이랑 여기서 약간 저녁을 먹을 때 그때 여기 이 아파트 얼마에 3억 5천이라 했었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재테크라는 거를 저는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었어요. 이제는 뭐 월급이라던가 무언가로 투자하기에 네. 도저히 뭐 단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알아보니까 11억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대체 월급을 모아서 어느 세월에 그 투자가 가능하겠느냐, 어느 세월에 빚내서라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규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규제도 많고 그러면 투자하기에는 젊은 친구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거라 보는 거고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도 할 수 있고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거는 주식 투자라는 거고 네. 그러면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로 당장 돈을 잘 벌라는 게 아니라 네. 주식을 투자해서 내가 적당한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만한 기술, 능력,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그 공부를 하고 벌어도 좋고 잃어도 좋고 그 과정에서 내가 계속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나 스스로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공부하고 발전시켜 나가서 그쵸. 여러분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게 사실 예전에는 성실만 하다면 어느 정도의 부는 만들 수 있는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는 정말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으면 살아가기도 힘든 시대가 점차 되고 있지 않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공덕에 저도 여기 산 지가 벌써 한 거의 7, 8년 이 예. 근처 마포 쪽에 살았으니까 한 5년, 6년 전만 해도 24평 아파트가 한 5억, 6억 정도면 샀어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그게 10억을 넘어가고 못 국민 사요. 아파트로 가면 뭐 네. 34평이면 15억이 넘어가고 과연 이게 월급으로 감당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는 투자는 선택이 아닌 예. 필수인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 필수인 시대의 전인구의 주식 투자 일주일 만에 뽀개기 아이고, 예. 이 책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이거 일주일 만에 뽀갤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전유성처럼 한다라고 하고 싶은데 저처럼 약간 닮았네 전유서. 같은 전씨네요. 저처럼 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고 그냥 네. 기초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만날 손님은 전인구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